새벽 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12월 6일 금요경마입니다. 자, 정말 빠릅니다. 엊그저께 이제 뭐 새해맞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네요. 일수로는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고요. 우리는 이제 그 경마 이 관련된 입장이다 보니까는 이제 주 단위로 생각을 많이 하죠, 월을요. 그러면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4주예요. 날씨도 아주 뭐 좀 상당히 추워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 이제 연말 경마입니다. 더 집중을 하겠고요. 마무리도 잘 해야죠. 한 해의 그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교 열심히 보고요. 유정의 미를 뭐 거둬야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부산에서 이 또 한 명의 그 기수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이제 이 사망을 했다는 비보를 이제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접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금요 경마가 이제 모두 취소가 이제 됐습니다. 뭐 경마 시행을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취소가 맞는데, 그럼 나중에 또 이제 제주 경마를 이제 다 8개를 풀로 때리더라고요. 뭐 유서 내용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사이트 가시면은 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또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깝고 참 이 세상이 이 갑질이 문제인데 이 경마판에도 지금 갑질이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조성공 기수가 우리 곁을 떠났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또 이런 사고가 나오니까 침울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 뭐 문중원 기수 이런 사망 소식, 그리고 브리더스컵에 관한 거는 1호 방송에서 김태민 위원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경주가 다 취소됐기 때문에 120두 이상이 출전을 못했죠. 그런데다가 셋째 주가 부산 휴장이에요. 휴장이기 때문에 뭐 출전두 수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분할 편성 없이 12마리 꽉꽉 찬 경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다음 주도 뭐 계속 그러겠죠. 왜냐면 다음 주 하고서 그 다음 주 이제 휴장이니까요.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11개 경주의 보전 경주를 그 27일 날 시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7일, 28, 29가 올해 마지막 이 경마 주간입니다. 12월 넷째 주. 이제 서울이 휴장에 들어가고 제주와 부산만 시행이 되는데 금요일 날이 이제 원래 올제주거든요. 그 12월 20일 날 금요일 날도 올제주고. 그러니까 27일 날 올제주 시행을 안 하고 부산과 제주를 이제
같이 이제 중계로 하는 기존 방식대로 지금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돼 갖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기수협회 쪽이나 뭐 관리사 쪽, 조교사 쪽 이쪽에서 이제 오케이 사인만 내면은 아마도 이제 27일 날 지난주 못했던 11개 경주를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좀 보입니다. 그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뭐 연말까지 뭐 1월, 2월 이제 이 겨울철은요 아시잖아요. 계속 이제 배당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연말은 더하죠.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김태민 형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부산 9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정은은 제주 7경주, 그리고 부산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제주 이영찬 위원, 제주 6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자,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뭐 2세마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6번 레치게딧, 그리고 7번 서던 에이스, 이 두 필만 3세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2세마들인데 역시 이제 2세마들이 좋습니다. 특히 데뷔전을 뛰고 나서 조교빨이 눈에 띄게 달라진 1번 인디언 챔프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데뷔전 때 배당판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개늪발을 하고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미 좀 그 출발 과정에서 불안했어요. 이 뒷다리를 벌리고 있으면서 자꾸 이제 움찔움찔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불안해요. 뭐 아니나 다릅니까? 덜거더 개늪발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혈통이요, 늪발하고 바닥에 있을 혈통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앞에 갈 수 있는 혈통이거든요. 이 5조의 이 액톤파크에 인디언 줄리엣 이 혈통들이 있어요. 이제 인디언 강자도 오늘 이제 이 후반부에 출전을 하는데 걔도 지금 4군에서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죠. 혈통 기대치가 괜찮은 말들인데 인디언 강자는 그러고 있는데, 인디언 챔프는 데뷔전에서 개죽을 썼지만 이건 이번에는 아마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뛸 말이에요. 생김새도 좋고 걸음도 괜찮고 느린 말 아닙니다. 오늘 1번이죠. 정상적인 출발만 한다면은 무조건 이건 앞에 갑니다. 그래서 1번 인디언 챔프를 주목하셔야 되겠고, 3번 글로벌 톱도 앞에 가면은 더 뜁니다. 지난 그 데뷔전 때는 이제 시종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 외곽 돌아서는 힘들죠. 근데 앞장을 까면은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안쪽 번호고 지난번 데뷔전에서 출발이 빠르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데뷔전 치르는 말 중에서는 이제 8번 에코몬을 눈여겨보셔야죠. 모래 반응도 괜찮았고 채찍 반응도 좋고 모노폴리와 경합시 걸음도 괜찮아요. 준비 상태가 좋고요. 또 데뷔전 뭐 무조건 들이대는 4조 와박의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8번 에코문 곧바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4번 예사퀴는 요거는 배당이죠. 지난주에 출전을 못했는데 지난주 데뷔전을 가질 때도 제가 이거 배당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주 미뤄졌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몸만 푸는 조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출발 이후에 붙지 못하고 이제 멈칫멈칫거리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걸음발은 괜찮아요. 이게 걸음발은 분명히 있어요. 올드 패션도 잠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출발이 되면은 걸음발이 있기 때문에 얘 되거든요. 이게 배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심사 때 불안했던 말이 그게 이제 그 악벽이 잡히면서 실전에서는 더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예사킨을 배당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1번 인디언 챔프를
일단 가장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2세마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출전을 이제 못했던 마필이 안쪽에 3번 미스터 벨러, 그리고 7번 장산 프라이드, 이 두 마리가 지난주 이제 취소로 한 주 딜레이가 됐습니다. 3번 미스터 벨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정상적으로 뛰었으면은 외곽 게이트에서 뛰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경주 여건은 좋아졌는데 1300을 곧바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7번 장산 프라이드는 주행심사만 놓고 보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걸음발은 좋아요. 초반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게이트 이탈이 나쁘질 않아요. 모래 맞으니까 말이 안 뛰더라고요. 주행심사 때. 이런 말이 모래만 안 맞으면 뛴단 말이죠. 근데 아주 느린 말이 아니에요. 걸음발 좋고 지난주에도 문화시그니처 경합을 했고 이번 주에도 오군마필 해피코리아하고 경합시 걸음이 좋아요. 분명히 걸음발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산 프라이드는 지난주 못 뛰었지만 요거 이제 배당권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 매니피자마죠. 12번 골든 위너가 키도 크고 주폭도 굉장히 좋습니다. 12번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긴 했어도 초반이 좋은 만큼 이제 앞선 장악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4번 원픽, 그리고 21조에서 동반 출전한 마필 중에서 5번 영광의 스피드, 얘네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원픽은 출발이 좀 매끄럽질 못했는데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행심사 이후에 조격발도 괜찮아요. 뭐 24조의 데뷔전이긴 하지만 지금 부산이 지금 분위기가 좀 삭막한데, 데뷔전이고 뭐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타야죠. 5번 영광의 스피드, 9번 미녀봉보다 당연히 얘가 낫습니다. 당연히 얘가 나요. 채측발 받고 걸음도 나오는데 역시 두 마리 다 모래 적응력이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개가 어떻게 좀 풀리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걸음발들은 다 괜찮은 말들이기 때문에 4번, 5번, 7번 전부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 일단 최외곽이라도 12번 골든 위너가 가장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5번 골든 레인이 지난주에 출전을 못했지만 지난주하고 비슷한 흡사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쓸만한 2세마들이 좀 몇 두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주 편성하고는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휴양 이후에 이제 걸음발이 달라졌거든요. 더 좋아졌고요. 지금 조격발은 첫 승에 근접해 있다. 이거는 데뷔 초부터 뛸 말이라고 분명히 소개를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5번 골든 레인을 정점으로 이제 후차권을 붙여야 되는데, 6번 퍼스트 스타도 이제 지난주에 출전을 못했죠. 지난주에 뛰었으면은 3번 게이트에서 뛰었는데 이제 오늘은 6번입니다. 뭐 3번이면 더 좋았겠지만 6번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더 있는 2세마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겠고, 12번 파워트레인이 데뷔전에서 기대 이상 잘 뛰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300의 외곽 게이트, 전개는 최악입니다. 여건은 결국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리가 늘어난 데다가 모래 맞으면 안 뛰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1300에서 쉽게 취입이 되겠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기마예요. 인기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괜찮았다고 해서 거리가 늘면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리가 늘면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번 파워트레인은 과인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 말고도 지금 퍼스트 스타도 있잖아요. 또 있어요. 될 만한 말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7번 블루 엠버. 직전 GC 트로피 경주에서는 개바닥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데뷔전 때는 종반 걸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마지막에 쫙 하고 날라오는 이 걸음이 속사포 같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9번 월드슬램은 지난번에 어떻게 탔습니까? 앞에 붙어버렸죠? 거의 뭐 선행성 전개를 했어요. 월드슬램이 선행을 나갔다.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당연히 뒤가 안 나오죠. 따라가야 되는 말이니까. 근데 선행을 갔다. 매번 뒤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던 말이 앞에 갔다. 이건 좋은 현상이죠.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힘이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번 월드슬램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레이팅 25점 이하 5등급 가장 허접, 개허접 편성입니다. 여기 이제 금요일 첫 승부 제주 3경주가 시작입니다. 제주 준메인 승부를 이제 시작으로 승부 경주가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제주 메인이 이제 중계 마지막 7경주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0경주, 11경주 부산 준메인 메인 승부로 끝을 내겠습니다. 진짜 뭐 이런 편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말들만 모아놨습니다. 이런 최허접, 최핫바리 이 편성은요,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뭐 말도 못하는 이 고배당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약골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개 안 맞으면은 나가 떨어지고 몸싸움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너무 또 이제 과대평가가 되는 인기마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뭐 다시 뛰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 고배당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이 제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너무 과평가된 인기마가 있습니다. 그 인기마를 이제 완전히 걷어낼 거고요. 그리고 또 안 팔리는 마피를 노려야죠. 사실 뭐 여기가 뭐 인기마가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이 뭐 4번 뉴 챌린저가 또 와도 이상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인기마로 팔리는 1번 천재호가 그냥 또 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6번 미래도시가 지난번에 내치키댐으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또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도 지금 약해졌고요. 같이 뛰었던 상대들을 감안하면은 오늘은 껌이죠. 뭐 미래도시가 그냥 와도 할 말이 없고 이래요. 근데 또 얘네들이 반대로 못 들어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너무 과인기, 과평가가 돼 있는 인기말을 걷어내면서 안 팔리는 말, 그 안 팔리는 말까지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배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난주에 출전을 못한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3번 코코인이 그렇고 5번 플라잉 킹즈, 그리고 10번 오아시스걸, 9번 서부 젠틀맨, 또 12번 슈퍼그레이트. 전부 다 지난주에 경주 취소로 인해서 한 주 이제 딜레이가 된 말들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10번 오아시스 걸이 인기 1위가 되면서 또 이제 5번 플라잉 킹즈도 지난주에 나왔으면 인기 1위였거든요. 당연히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솔직히 오아시스 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래도 좀 안쪽이었는데 이번 주는 외곽으로 밀려버렸어요. 여건은 안 좋아졌습니다. 뭐 플라잉 킹즈는 지난주하고 비슷하고요. 지난번에 개바닥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정경주 아델스톰 강대가리가 나와 있으니까는 붙여 먹으려다가 이제 깨졌어요. 예? 3차 퐁당이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지금 갈수록 걸음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은 인기마라고 해도 이거는 들이댈 수 있는 여건이라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제 오아시스 걸이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 이제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안쪽에 이제 코코윈이 직전 끝걸음을 감안했을 때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남겼고요. 여기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표는 8번 모노폴리예요. 모노폴리. 실전 2번 만에 걸음 변화를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모래 적응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독려하면은 밀리지 않고 붙어서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뭐 조교빨로는 정말 좋아요. 40 마필 스타라인, 또 오늘 일경주에 나왔던 신의 에코문, 이런 마필들하고 계속 붙여줬는데 걸음발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 이래 가장 그런 좋은 걸음발이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모노폴리의 첫 입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제 3번 노을질주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전국여왕도 꾸준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데이지스타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인기마가 될 거고요. 3번, 5번, 6번.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7번 한백왕초도 여기서 빼시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는 3번, 5번, 6번에 비해서 전혀 밀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본 사이즈는 얘가 제일 센 말이에요. 이 좀 주행이 좀 불안해서 그렇지, 초반이 느리고, 그래서 그렇지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원더히트 한백보배와 같은 그 형제 마필이에요. 여기서는 혈통적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세요. 제일 핫바리는 이 3번 노을질주고, 아무 내용 없는 혈통이거든요. 돌연변이죠, 이렇게 뛰는 게. 근데 이런 말들은 곧 무너집니다. 에? 이렇게 뛰다가 갑작스럽게 무너져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노을질주는 여기서 대가리 놓고 사시면 안 돼요. 이건 이번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백왕초는 지금 지난번 오르납다리처럼 취소가 되고서 이제 휴양 이후에 재심을 받고 나오는데, 재심 때 걸음이 굉장히 좋았고요. 초반이 좋았는데 붙들고 타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휴양발이 제대로 지금 먹혔어요. 정상적이라면은 한백왕초는 이번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노을질주를 계속 강수환 기수가 탔거든요. 이번에도 강수환 기수가 조교를 무지막지하게 갈았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7번 한백왕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냄새가 나죠? 재심도 강수환이가 받았고, 또 예전에도 탔던 말이고, 그래서 한백왕초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3번, 5번, 6번도 좋은데 3번 노을질주가 이번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먼저 지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5번, 6번 좋아요. 5번, 6번 좋고, 7번 한백왕초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장에서 한백왕초가 아무 뭐 문제가 없다면, 체중도 잘 유지를 하고 뭐 걸음걸이도 좋다면은
한배광초를 아예 중심에 이제 세워놓고 후차권 붙이기로 가보고 싶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6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24조에서 4번 블루파워와 6번 원더풀 히트 두 마리를 내보냈고, 블루파워에는 프랑스와를 이제 올렸는데, 프랑스와가 요즘에 좀 승부가 돼요.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는 이제 뭐 개바지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뭐 근성 있게 잘 타더라고요. 그나마 용병 중에서는 지금 얘가 제일 낫습니다. 물론 이제 다실바가 왔기 때문에, 다실바가 뭐, 제일 뭐 잘 타긴 하는데, 다실바는 이제 또 그랑프리 때문에 올라와 있고, 아무튼 이제 블루파워를 유강이가 아닌, 유강이는 이제 6번 원더풀리티에 가 있죠. 프랑스와까지 올려놨다면은, 일단 뭐 블루파워가 더 좋다라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투투데이, 직전에 이제 외곽 밀리고도 꾸준한 걸음을 이제 보여줬는데, 얘는 이제 1600까지도 뛰었던 마필이에요. 오늘 다시 1600이죠. 4번, 8번, 2세 두 마리 일단 좋습니다. 4번, 8번 좋고요. 5번 장군의 질주는 뭐 매번 그 정도고, 7번 파티라이언도 못 믿는 마필이고, 4번, 8번으로 그냥 끝나냐, 아니면 누가 와서 하나 깨냐, 요건데, 이걸 깬다면은 3번 역전의 태양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갔어요. 이 말 앞에 가는 말 아닙니다. 자, 고 전경주는 뒤에서 늦었어요. 조심을 해야죠.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말이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장 바꿨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앞에 나갔다? 이건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조교도 괜찮아지고 있고. 자, 4번, 8번 이세마 두 마리 좋아요. 좋은데 이게 깨진다. 3번 역전의 태양호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였죠. 2번 토베이스. 압도적 인기 1위였어요. 얘를 놓고 이 막건 정리가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죠. 토베이스는 불안하다고. 얘는 빠르긴 한데 그냥 잡고 선행을 갈 정도로 빠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탈되고 나서 밀어서 선행을 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직전에 파이널 드림, 모닝 브라보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선행을 못 간다. 따라가서는 불안하다. 그전 경주에 안쪽에서 다른 말들이 선행을 다 안 가고 잡아줬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서 올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불량주로였는데 오션 그레이에게 마지막에 졌어요. 다 잡아주고 선행 가라고 했는데도. 자, 직전에 보세요. 불도 못 켜지 않습니까? 선행 못 가고 파이널 드림 따라가면서 그냥 직선에서 알아서 퍼져버리잖아요. 그걸 노리고 저는 제대로 승부를 했죠. 파이널 드림의 모닝 브라보. 요거 한 방으로 제대로 승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이에요. 이번엔 선행입니다. 자, 정동철이는 지금 12번 운봉산에 가 있어요. 운봉산. 되지도 않는 운봉산에 가 있고, 진겸이를 딱 올려놨습니다, 지금. 네, 토베이스.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1000m 인코스에 직전처럼 뭐 파이널 드림처럼 앞장을 딱 치고 나갈 말이 없어요. 뭐 3번 프로프도 지난번에 따라가서 뛴 거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선행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2를 보내주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토베이스가 더 빨라요. 더 빠르기 때문에 이번엔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2번 토베이스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프가 따라가서 이만큼 뛴다는 거는 뭘까요? 살아났다는 얘기죠? 야, 여기에 4번 투트 캡틴은
1300, 1600을 줄곧 뛰다가 1000m로 거리를 느닷없이 내려왔어요. 참 2조 강영권 마방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에? 자,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기립 늑발인데 요동을 치고 있다가 기립을 딱 한순간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을 수 있는지. 딱 앞발 들고 기립을 하니까는 딱 문이 열려버렸어요. 예? 이게 뭐 나폴레옹도 아니고. 그리고서 개바닥. 조심해야죠. 정상 발주면은 1000m는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돼요. 그래서 4번 투투 캡틴. 여기에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8번 비욘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승급전 외곽 4선을 돌고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오늘도 안쪽에 2번, 3번, 4번 느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직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8번 비욘드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2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3, 8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에? 4는 1000m면 따라가도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 인기 1위겠지만 그래도 2번 토베이스를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여기가 좀 혼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1번 돼지자랑도 1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람이 불 것 같고 4번 와일드가이와 8번 펑키 3조 2마리. 물론 펑키는 원래는 29조 말이에요. 문제봉 마방의 마필인데 지금 이제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3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와일드가이 펑키 3조 2마리 다 가능성이 있죠. 예. 와일드가이가 이제 승군 이후에 그것도 추입으로 적응력을 보였고요. 8번 펑키는 지난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좀 무리한 선행을 갔습니다. 예, 정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거고 9번 애니굿데이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출발은 가장 빨랐습니다만 선행을 갈래야 갈 수가 없었죠. 안쪽에서 말들이 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영천질주와 투투그레이트 능력 있는 이세마 2마리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세마 2마리가 앞에 가서 너무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애니굿데이가 뭐냐 못 뛴 건 아닌데 외곽을 돌고 또 안쪽 말들에게 밀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재도전 가능하죠? 걸음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세마 10번 영성브라보도 지난번 끝걸음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1300도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될 만한 말들이 많죠. 일단 1번 돼지자랑은 칼을 대셔야 돼요. 내용 없어요. 아무리 1번이라고 해도 얘는 능력상 밀립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현명기수 인기 2위 팔렸어요. 승급전에. 외곽에서 나름대로 전개 잘 풀었습니다. 근데 걸음이 안 나와요. 치고 나오질 못해요.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1번 게이트 좋을 거 없어요. 특출나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앞에도 못 가요. 예. 오히려 1번 게이트 막혀버리면 더 안 좋은 거죠. 역효과죠. 1번 데이지자랑은 칼을 대셔야 되고 일단 와일드가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와일드가이가 좋아요. 안쪽 번호고 또 전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얘를 좀 노리고 싶습니다. 얘를 노리고 싶으면서 이제 8번, 9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엮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기만 혼전이기 때문에 배당도 괜찮게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110m 제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상을 했던 이 경성제일의 이 무너짐, 이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무너질 날만 남았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일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경성제일이 깨졌어요. 인기 1위 팔리고. 왜냐면 그 전경주에 이미 잘못될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성제일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경성제일을 놓고 메인 승부를 이제 들어가지를 않았죠.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제 이세마 3다제패를 놓고 들어갔었는데 평화대로가 바닥 추입으로 또 날라오는데 진짜 뭐 그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평화대로가 바닥 추입을 할 거라는 건요. 왜냐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경성제일을 이제 의심을 이제 했었는데, 자, 오늘은요, 이 브리더스컵에 나갔던 이세마들을 의심을 합니다. 지난주 경성제일, 오늘은 제천대성 오라전설. 브리더스컵 나갔어요. 브리더스컵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브리더스컵을 나갔기 때문에 그냥 온다. 이건 아니죠. 브리더스컵 나간 거는 나간 거고, 오늘은 또 이 1110m라는 거리가 있어요. 브리더스컵 나갔다고 해서 초시대 충무공 미래황제 3다제패 이런 말들하고 뛰었다고 해가지고 제천대성 오라전설이 그냥 온다는 게 없습니다.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자, 이 중에 한두는 제가 완전히 걷어낼 거예요. 완전히 걷어내고, 자, 인기 2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3, 4가. 그럼 얘네 둘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이죠? 자, 그것까지 노리고서 들어갑니다. 자, 절대로 이세마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못 믿는 이세마들이에요. 자,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위험한 인기마 한두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0번 그랜드 질주인데요. 지난번에 껍데기를 다 벗겼습니다. 모래 안 맞는 이제 외곽 선입이 먹혔는데 여력이 없었죠. 진짜 뭐 유현명 기수 아니었으면 못 끌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전 경주는 다른 말들이 선행을 안 갔기 때문에 요하니스가 죽기 살기로 밀어 제껴갖고 선행을 갔고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도 어렵고 부담 중량도 57이고 외곽이고 깨지기 딱 좋은 여건 아니겠습니까? 10번 그랜드 질주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 안쪽에 3번 밀리언 비트가 끝걸음 여력이 더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아났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5번 타이틀 코드 세상에 직직전 경주에 널널하게 대가리 왔다고 부담 중량 6kg를 더 줬습니다. 레이팅이 뭐 차이가 엄청 났어요. 8점을 더 줬기 때문에 57을 달고 뛰었는데 57 달고는 힘들죠. 전개 잘 안쪽에서 풀어가고 좋았습니다. 근데 안 돼요. 감량을 다시 했죠. 55.5도 조금은 후달린데 그래도 57 단 거보단 낫기 때문에 5번 타이틀 코드 재도전 가능하고요. 12번 빅픽처입니다. 빅픽처.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지난번에 이건 뭐 자폭이지 이게 말 탄 겁니까? 3두 경합 내가 세강자 우승 지킴이 그 가운데에 낑겨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뭐 선행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따라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전개를 하니까는 못 들어오는 건 당연해요. 처음부터 결정을 했어야죠. 선행 아니면 따라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개판만 쳤습니다. 걸음발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자, 투데이의 동생이에요. 부계가 포리스트 캠프라 그렇죠. 기본 집 앞값은 합니다. 투데이는 그랑프리 나옵니다. 자, 12번 빅픽처가 재도전을 나서는 경주다. 그래서 12번을 놓고 후차권 정리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부산 식경주입니다. 1800 국산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11, 이 두 번의 경주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준메인과 메인 승부가 남았습니다. 이번 10경주가 이제 준메인, 마지막 11경주를 이제 오늘 금요일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경주는 뭐 뻔하죠?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8번 삼성도끼가 배당판을 움직입니다. 삼성도끼가 이제 기준이에요. 얘를 놓고 이제 막권 정리가 들어가는데, 뭐 상승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 중량 57로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삼성도끼가 아직 힘이 덜 붙은 상태에서도 이만큼 뛰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유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8월 18일 날 최상현이가 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군 제대하고서 몸이 이제 뭐 몸도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감이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오랜 공백이 있다 보니까 군 생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판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연승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되는 말인 거예요. 얘 잘하면 4연승도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늘은 57kg. 삼성도끼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삼성도끼가 무너지면서 깨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조교빨로 올라온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쇼부를 봐줄 수 있는 그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삼성도끼 가져가요. 더 있는 말이기 때문에 57이 걸리긴 한데 어쨌든 가져갑니다. 하지만 깨질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도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배당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것까지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20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라스트 금요일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입니다. 현군에서 이제 가능성을 남겼죠. 직전에 코차로 3착으로 밀렸지만 6번 파워터치가 이제 인기 1위가 될 겁니다. 단거리에서는 또 2군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여줬었는데, 뭐 서북해 슈퍼스톰 솔직히 센 편성은 아니었어요. 2등급 치고는. 이번 경주도 역시 2등급의 강편성은 아닌데 그래도 될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6번 파워터치를 정점으로 배당판이 돌아가겠죠. 또 막권 정리가 되겠지만 파워터치를 무작정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파워터치 놓고 때릴 것 같으면은 하이라이트라고 떠들 필요도 없죠. 메인 승부할 이유도 없어요. 무슨 인기 1위를 놓고 메인 승부를 합니까? 뭘 먹을 게 있다고요. 몇 병을 살 건데요. 파워터치를 놓고. 될 만한 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파워터치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당이죠. 네, 그런 배당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될 정도로 조교빨 좋고 여건도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워터치는 이제 후착이죠. 후착으로는 가져가야죠. 여기서 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걸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뺄 이유가 없어요. 하자 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나 후착이에요. 우리가 놓고 때릴 마필은 오늘 그냥 오는 준비된 대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림수를 놓고 뭐 파워터치는 물론이고 지금 될 만한 말들 많다 그랬죠? 그러면 파워터치가 못 오면서 그 말들이 또 이제 엮여요. 그런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이제 그랑프리죠. 그랑프리에
이제 출전 두수도 지금 많아요. 분할 편성이 없습니다. 아마 육군도 분할 편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말이 많고 이제 연말 가면 갈수록 계속 또 이제 편성이 빡빡해질 겁니다. 그래서 또 날씨도 뭐 갑자기 추워지면서 좀 장난이 아니에요. 뭐 계속 영하권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조교로 또 건져내야죠. 준비 많이 해가지고 주말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